응급구조학과 1학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될 강의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반드시 완벽하게 숙지해야 할 소아 기본 소생술 파트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부제처럼 오늘 우리는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 2025년에 새롭게 정립된 새로운 표준과 임상 실행 청사진을 학습할 것입니다. 소아 환자는 체구가 작고 생리적 특성이 성인과 완전히 달라서 여러분의 정확한 판단과 술기가 생사를 가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성인 소생술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개정된 지침의 과학적 근거를 완벽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집중해 주십시오. 소아 심장 정지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성인은 심장 자체의 문제로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많지만 영아나 소아 심장 정지의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호흡 부전 즉 질식성 심장 정지입니다. 화면의 깔때기 모양 질식성 심장 정지 진행도를 보십시오. 기도가 막히거나 숨을 못 쉬게 되면 저산소증이 오고 이로 인해 심장 박동이 느려지는 섬액이 발생하며 결국 심장 정지로 이어집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소아 심장 정지의 상당 부분은 질환이 아닌 외상이나 사고로 발생하기 때문에 성인과 달리 예방이 생존 사슬의 1단계이자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영아돌연사 증후군을 막기 위해 엎드려 재우지 않고 연령에 맞는 카시트를 장착하며 수영 시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의 노력으로 심장정지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아소생술에서는 단순 가슴 압박뿐만 아니라 인공호흡이 예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머릿속에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술기에 앞서 이번 2025년 가이드라인에서 획기적으로 바뀐 4가지 임상 표준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집중하세요. 첫째, 영아 가슴 압박 시 구조자 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양손 감싼 두 엄지 압박법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둘째, 비회상성 병원 밖 심장정지 시 1세 이상 소아에게 일반인의 자동심장 충격기 AED 사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셋째, 영아의 기도이물 처치, 즉 질식 처치 시 가슴 밀어내기를 할 때 두 손가락이 아닌 한 손 손꿈치 압박법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 넷째, 병원 내 입원 중인 소아 환자의 상태 악화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소아 조기경보 체계 PWS 활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는 기존 지침을 완전히 엎거나 구체화한 것이니 오늘 수업 내내 이 포인트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핵심 변경 사항입니다. 과거의 영아 심폐소생술을 배울 때 구조자가 혼자면 두 손가락으로 누르고 2명이면 두 엄지로 누른다고 배웠던 것 다 잊으십시오. 2025년 가이드라인은 일반인이든 의료인이든 구조자 수와 관계없이 양손 감싼 두 엄지 가슴 압박법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른쪽 X표 쳐진 예전 방식을 버린 과학적 근거가 중요합니다. 양손으로 가슴을 감싸고 두 엄지로 누르는 방식이 심장으로 피를 보내는 관상동맥 관류압을 더 높게 유지해 줍니다. 또한 압박 깊이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고 구조자의 피로도나 통증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예외적으로 영아의 체형이 너무 커서 양손으로 감쌀 수 없거나 1세에 가까운 경우에만 한 손 손꿈치 압박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본 원칙은 무조건 양손 감싼 두 엄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성인 방식을 쓸지 소아 방식을 쓸지 결정하려면 환자의 나이를 알아야겠죠? 연령별 기준을 명확히 정의해드립니다. 신생아는 출생 후 4주까지, 영아는 만 1세 미만, 소아는 만 1세부터 만 8세 미만까지이며 만 8세 이상부터는 성인으로 분류하여 성인 프로토콜을 적용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그런데 현장에 출동했는데 이 아이가 7살인지 9살인지 구분하기 어려우면 어떡합니까? 가이드라인은 아주 명쾌하게 답을 줍니다. 체구가 커서 구분이 어렵다면 구조자의 직관적인 판단에 따라 소아 또는 성인 심폐소생술을 적용하십시오. 연령을 조금 잘못 판단해서 성인 방식을 썼다고 하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지 않으니 주저하지 말고 처치를 시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현장에 도착한 의료 제공자, 즉 여러분의 평가 방법입니다. 환자의 반응이 없다면 가장 먼저 호흡과 맥박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원칙은 맥박과 호흡을 10초 이내에 동시에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아는 위팔동맥, 즉 상완동맥을 짚고 소아는 목동맥이나 대퇴동맥을 짚습니다. 만약 무호흡이거나 헐떡이는 비정상 호흡이 있고 맥박이 없다면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가고시 단골 문제가 나옵니다. 오른쪽 박스를 보십시오. 맥박이 뛰고 있긴 한데 1분에 60회 미만으로 느리게 뛰고 환자의 피부가 창백하거나 청색증이 관찰되는 관료 상태 불량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즉시 가슴 압박 시작입니다. 영아와 소아는 심장 근육이 덜 발달해서 심박출량이 박동수에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맥박이 60회 밑으로 떨어지면 피가 제대로 돌지 않는 심장정지 상태와 같다고 보고 지체 없이 가슴을 눌러야 합니다. 우리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최초 목격자인 일반인 구조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흐름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환자를 두드려 깨워 반응이 없다면 주변에 119 신고와 AED를 요청합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높은 휴대전화 보급률을 고려해 환자를 두고 떠나지 말고 스피커폰을 켠 상태로 구급상황요원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인은 맥박 확인을 하지 않고 호흡만 확인합니다. 숨을 쉬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호흡을 보인다면 구급상황요원의 지시에 따라 30대 2의 비율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소아는 질식성 심장정지가 많아 인공호흡을 병행하는 것이 예후가 좋지만 일반인이 인공호흡을 할 줄 모르거나 꺼린다면 가슴압박 소생술만이라도 계속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이제 전문가인 여러분이 수행해야 할 의료제공자 알고리즘입니다. 앞선 일반인 알고리즘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 두 가지를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첫째, 10초 이내에 맥박과 호흡을 동시에 확인하는 전문 평가가 들어갑니다. 둘째, 가장 중요한 압박 대 호흡의 비율입니다. 의료 제공자가 혼자 출동했다면 30대 2로 시행하지만 현장에 의료 제공자가 2명 이상 있다면 비율은 즉시 15대 2로 전환됩니다. 소아는 성인보다 산소 요구량이 많고 호흡 부전이 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가 2명 이상 모이면 인공호흡의 횟수를 늘리기 위해 15번 누르고 2번 불어넣는 방식을 쓰는 것입니다. 맥박은 있는데 호흡만 없다면 분당 20에서 30회 속도로 인공호흡만 제공하며 처치 중 제세동기가 도착하면 킬로그램당 2주울의 에너지로 충격을 가한 후 즉시 가슴 압박을 재개합니다. 소생술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고품질 가슴 압박의 3대 핵심 요소를 보겠습니다. 깊이, 속도, 이완입니다. 깊이는 흉곽 전후 두께의 최소 3분의 1 이상을 눌러야 합니다. 수치로 외우십시오. 영아는 약 4cm, 소아는 4에서 5cm. 이보다 얕으면 피가 돌지 않고 깊으면 장기 손상이 옵니다. 속도는 분당 100회에서 120회 사이를 엄격히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누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완 리코일입니다. 누른 뒤 손에 체중을 싣고 기대어 있으면 흉곽 내 압력이 올라가서 심장으로 피가 돌아오지 못합니다. 정맥 환류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번 압박 후 가슴이 정상 위치로 완전히 올라오도록 손의 힘을 완전히 빼주어야 합니다.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을 불어넣는 기술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아의 기도 유지는 머리 기울임, 턱 들어 올리기, 헤드 틸트 친 리프트를 사용하지만 낙상이나 교통사고처럼 외상이 의심될 경우에는 경추를 보호하기 위해 머리를 젖히지 않고 턱 밀어 올리기, 조우 스르스트를 사용합니다. 인공호흡을 할 때는 1초에 걸쳐서 환자의 가슴이 살짝 올라올 정도로만 불어넣어야 합니다. 너무 세게 많이 불어넣는 과호흡은 위를 팽창시키고 흉곽 내 압력을 높여 혈류를 방해하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화면 우측에 시각화된 비율을 보시죠. 1인 구조자는 빨간 블록 30개 후 호흡 2번, 2인 의료 제공자는 빨간 블록 15개 후 호흡 2번입니다. 이때 구조자의 피로도와 압박질 저하를 막기 위해 2분마다 가슴 압박 역할을 교대하되 교대 시간은 5초 이내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압박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제세동기 즉 AED 적용 지침입니다. 1세 이상의 소아는 일반인과 의료 제공자 모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기기에 소아용 패드나 에너지를 줄여주는 감쇄기가 있다면 우선 사용하되 없다면 당황하지 말고 성인용 패드를 앞뒤로 붙여서라도 사용하십시오. 안 쓰는 것보다 무조건 이득입니다.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의료 제공자는 에너지 조절이 가능한 수동제 세동기를 우선 사용합니다. 초기 에너지는 킬로그램당 2주울이고 두 번째부터는 킬로그램당 4주울입니다. 만약 수동기기가 없다면 소아용 감쇄기가 있는 AED를, 그것마저 없다면 일반 AED라도 사용해야 합니다. 하단의 액션 루프를 명심하십시오.
전기 충격을 실시한 직후에 기계의 리듬 확인을 기다리거나 맥박을 짚어보려 하지 말고 즉시 가슴 압박을 재개해야 합니다. 전기 충격 직후 심장은 멈춰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펌프질이 바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주 흔하게 발생하며 여러분이 신속히 대처해야 할 질식, 즉 기도이물 폐쇄 처치입니다. 의식이 있는 영아 감옥에 이물질이 걸려 숨을 못 쉰다면 즉각 하임리히법을 떠올리실 텐데 1세 미만 영아에게 복부 밀어내기를 하면 큰 강과 연약한 내부 장기가 파열될 수 있어 절대 금지입니다. 대신 스텝 1, 환아를 뒤집어 견갑골 사이를 5회 두드립니다. 이물이 안 나오면 스텝 2, 앞으로 돌려 눕히고 가슴 밀어내기를 5회 실시합니다. 여기서 2025년 가장 중요한 업데이트가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두 손가락으로 가슴을 밀어냈지만 이제는 확실한 압력을 위해 한 손에 손꿈치 힐 어프 핸들을 사용하여 5회 강하게 압박해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을 반복하다가 영아가 의식을 잃고 축 늘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즉시 이물 제거 시술을 멈추고 바닥에 눕혀 심폐소생술 CPR로 전환해야 합니다. 입안을 맹목적으로 손가락으로 훑는 행위는 이물을 더 밀어 넣을 수 있으므로 절대 금지입니다. 자, 오늘 배운 방대한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하기 위한 궁극의 비교표 2장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아와 소아의 물리적, 술기적 차이입니다. 나이 기준, 영아는 1세 미만, 소아는 1세부터 8세 미만입니다. 가슴 압박 기법은 영아는 양손 감싼 두 엄지 압박법, 소아는 한 손 또는 두 손 손꿈치 압박법입니다. 압박 깊이는 흉곽 전후 두께의 3분의 1을 누르되 수치로는 영아 약 4cm, 소아는 4에서 5cm입니다. 기도이물 처치 시 영아는 등, 두드리기와 손꿈치를 이용한 가슴 밀어내기를 교대로 하고 소아는 복부 밀어내기, 즉 하임리히법이 가능합니다. 이 표는 여러분이 국가고시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머릿속에 사진처럼 찍어두어야 할 핵심 요약본입니다. 두 번째 요약표는 구조자의 숙련도에 따른 역할 비교입니다. 현장의 리더인 여러분은 일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일반인은 반응과 호흡만 확인하지만 여러분은 10초 이내에 호흡과 맥박을 동시에 확인합니다. 압박 대 호흡 비율에서 일반인은 무조건 30대 1을 유지하지만 의료 제공자는 2인 이상이 모이면 15대 2로 전환하여 환기를 강화합니다. 호흡만 없는 경우 일반인은 CPR을 바로 시작하지만 여러분은 맥박이 정상이라면 분당 20에서 30회 인공호흡만 제공하고 맥박이 60회 미만의 관료 분량일 때만 CPR로 전환합니다. 환기 장비 역시 여러분은 감염 방지와 효율을 위해 백마스크 BVM를 우선 사용하고 필요시 100% 고농도 산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오늘 강의의 결론이자 여러분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생존의 궁극적 공식입니다. 소아 환자를 신경학적 후유증 없이 온전하게 살려내기 위해서는 3가지 톱니리 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야 합니다. 분당 100에서 120회, 3분의 1 깊이로 누르고 완전히 이완하는 고품질 가슴 압박에 더해 과호흡을 방지하며 제공하는 적절한 인공호흡, 그리고 1세 이상 소아에게 주저없이 적용하는 신속한 제세동입니다. 이 3가지의 결합만이 소아의 심장정지라는 끔찍한 상황에서 신경학적 회복 및 자발순환 회복 ROSC라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소아 생존 사슬의 시작과 끝은 현장에 출동한 구조자의 빠르고 주저없는 초기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배운 2025년 최신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소중한 어린 생명을 살리는 든든한 무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아 기본 소생술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는 학생은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